가장 먼저 저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사국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발제문을 읽으면서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으로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공교육을 떠나서 대한교육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쩌면 공교육 현장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또 또래 청소년들의 마음을 전부 헤아리지 못할 수 있지만 다만 시험과 성적이 저를 증명하는 그리고 친구들을 증명하는 전부가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사회가 어떤 조금은 다른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제가 던지고 싶은 주제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행복입니다. 몇 달 전 제 친구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3은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 사람들이 자꾸 고3이면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고 해.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왜 행복하냐고 물어봐. 마치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질문대로라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고3은 배우는 과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학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3만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9년째 자살입니다. 중고생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순위 중 학업은 4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즐거워야 할 학생에게 학업이 우울감으로 그리고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모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왜 어떤 이유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토록 많은 학생들이 우울감을 겪는 이유는 수동적으로 학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발제문 첫 문단에 사람들은 정보가 뭐고 일단 뛰고 본다라는 문장처럼 자신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걸음을 옮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대학에 가는 목적도 대학을 가고 나서 이루고 싶은 목표도 없이 옆 사람이 뛴다는 이유로 또 누군가 뛰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재촉하곤 합니다. 일반화할 수 없지만 자신의 삶을 계획적으로 또 계획해나가고 추진해나가는 능동적인 사람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능동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자기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반면 수동적인 사람은 타인이 요구한 바 이외에는 생산적인 발전이 없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고3 세월을 들어서면서 제게 주어진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사회에 발을 들이기 전 마지막 1년을 지난 11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그리고 또 다른 초중고 생활을 정리하고 제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알아가고 고등학교 이후의 배움터와 저의 또 사회에서의 첫 발걸음을 계획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입시라는 문턱 앞에서 자꾸 조급해질 때마다 멈춘다고 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뛰지 않고 걸어간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잘못된 길로 달리다가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달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3은 행복하면 안 되냐는 제 친구의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행복해도 돼. 행복한 것이 당연해입니다. 저 또한 아직 입시 기간에 있기에 긴장되고 또 불안한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큰 감정은 지금까지 잘해온 제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늘 특별하다,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런 행복한 감정이 특별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감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저에게 원래의 것을 도와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주의 산실이 되어버린 현재의 학교와 시험은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본래 학교는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 작은 사회이면서 교과 학습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배움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는 성적이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 친구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등급을 두고 싸우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1등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견제하고 친구가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려서 자신보다 낮은 점수와 등급을 받았을 때 내신 점수가 올랐다면서 기뻐해야 하는 모습이 마치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것 같은 그런 그 말이 어떻게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험은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각 교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각 학문에서 학습할 수 있는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어 수업에서는 사고하는 능력을, 수학 수업에서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또 사회 수업에서는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과학 수업에서는 세상에 벌어진 현상에 대해 질문하는 능력을, 또 이런 다양한 각 수업마다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시험은 판단과 비교의 도구가 아닙니다. 시험은 스스로의 실력을 평가함으로써 자기의 수준을 파악하고 또 보완점을 발견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크고 작은 시험과 수능을 위해 딱 두 가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암기력, 그리고 또 하나는 빠른 문제풀이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을 이미 치르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수능 공부가, 그리고 시험 공부가 스스로를 어떻게 성장시키셨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셨으며 지금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대부분의 대답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은 쓰고 있지도 않다,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경쟁하기에만 급급한 무가치한 학습 문화와 시스템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경쟁자가 아닌 함께 공부할 친구를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아닌 배움의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차별하는 교사가 아닌 삶을 함께 고민해줄 스승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우는 사회가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사회를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분투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분투는 남아프리카 반투어에서 유래된 인사말로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한 인류학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하나의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 밑에 놓여있는 바구니에는 아프리카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과일들이 들어있단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할 텐데 게임의 룰은 단 한 가지다. 저 나무까지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이 과일을 모두 먹을 수 있다. 누가 1등으로 나무에 도착했을까요? 키가 큰 아이, 달리기 연습을 많이 한 아이, 신발을 신고 있었던 아이? 모두 아닙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본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1등으로 간 사람은 과일 전체를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달린 거니? 그러자 아이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저만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저는 아이의 이 마지막 질문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나누는 즐거움과 친구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학교는 또 그렇게 손을 잡는 학생들의 용기에 박수 쳐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학생이 학생다워지고 학교가 학교다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과 문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과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게임에 발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